시작하기 전에 셀프 스캔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그렇죠. 셀프 스캔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부동산에 대한 상태인 거죠.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라면은 보유한 건 없지만 앞으로 어떤 거를 보유하면 좋을지. 나의 부동산 상태와 목표를 좀 설정을 네, 해라. 맞습니다. 그게 셀프 스캔이다. 네. 그런데 하지 않고서 투자를 했다 실패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한참 부동산 붐이 불었었던 네. 2021년도에 네. 어떤 강사님의 책을 보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까지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런 다음에 그 강사님이 추천을 하는 지방의 한 지역에 투자를 하셨어요. 보유 자금이 많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집을 하나를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왜냐면 이분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을 취득을 하면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델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문가 트렌드 옥션의 대표 오승혜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부터 끼깔나게 도움을 드리는 드림쌤 오승혜입니다. 오, 기깔나게. 네.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동산 경매를 쉽게 알려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저 네. 진짜 쉽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요. 용어가 어려워서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쵸. 쉬운 단어를 쓰면 좋을 텐데 용어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알고 보면은 정말 간단한 이론인데도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저희 중학생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린 학생들도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네.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수록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네. 빠르게 낙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뭐 권리 분석 같은 것들, 용어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워요. 용어도 말씀하신 대로 용어도 네. 너무 어렵고 해서 네. 약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부동산이 조금 높은 장벽같이 느껴지지만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을 한번 알면 평생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장벽을 깨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입문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거기에 맞아요. 들어가고 초보자들이 입문하고 초보자들이 경험해보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네. 그 포인트를 깰 수 있는 첫 번째 뭐 몇 가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셀프 스캔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셀프 스캔? 네네. 혼자 뭐 딱 읽으라는 건가요? 혼자 좀 읽어봐라. 아, 아니요. 그럼.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 스스로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 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상담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셀프 스캔을 혼자 점검을 어떻게 묻지 않아도 혼자 셀프 스캔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그렇죠. 셀프 스캔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부동산에 대한 상태인 거죠.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라면은 보유한 건 없지만 앞으로 어떤 거를 보유하면 좋을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개인마다 나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골라보는 거죠. 아, 나의 부동산 상태와 목표를 좀 설정을 네, 해라. 맞습니다. 그게 셀프 스캔이다. 네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데 하지 않고서 투자를 했다 실패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5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50대. 네, 이분이 이제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무주택자이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공부를 하시려고 이제 한참 부동산 붐이 불었었던 네. 2021년도에 네. 어떤 강사님의 책을 보셨대요. 그리고 책을 보신 다음에 그분의 강의까지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런 다음에 그 강사님이 추천을 하는 지방의 한 지역에 투자를 하셨어요. 아파트 아니면 빌라? 아파트요. 그런데 아파트. 보유 자금이 많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네. 한 2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집을 하나를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왜냐면 이분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을 취득을 하면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소규모의 1억도 되지 않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 하나를 투자를 하셨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어요. 이렇게 준비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쫓겨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법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이제 셀프 스캔을 잘 못한다. 그러면 네네.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상태가 네. 지금 당장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종잣돈을 네. 시드머니? 네네. 아. 투자를 먼저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상담을 받아볼 그렇죠. 수가 있나요? 네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몇 번만 대화를 하면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만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하셨던 거죠. 또 그럼 다른 사례가 있어요? 셀프 스캔 때문에 문제가 됐던 또 다른 일화? 이번에는요, 반대로 미리 체크를 해서 도움을 받으신 사례가 있었어요. 아, 미리 셀프 스캔을 네네. 해서 도움을 받았던? 네, 저희 수강생분의 사례인데요. 네. 이분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갖고 계셨던 조합원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10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던 이 정비 사업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조금 더디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빌라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신 상태에서 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팔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수업을 듣고 계셔서 저한테 오셔서 저 이거를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남들은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거를 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미 조합원이시고 진행이 꽤 됐는데 왜 파시려고 하냐? 일단 스탑. 파는 거는 멈추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지역의 단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했어요. 이 조합에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네. 이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중간 단계로 좀 굵직한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가 불과 한 두세 달 앞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 네. 이분이 그걸 모르고 그 전에 팔 뻔했어요. 그 전에 팔려고 부동산에 알아봤을 때 한 2억 8천, 9천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일단 안 팔고 조사를 해봐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바로 통과가 됐고요. 네.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가 바로 됐더니 기존에 알아봤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먼저 먼저 왔구나, 네, 전화가. 갖고 계신 그 빌라 팔고 싶어 하셨으니까 파시라고. 저희가 6억에 팔아드릴게요 라고 했대요. 불과 6개월 사이에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2억 8천 아니었어요, 아까? 네, 2억 8천이었던 게 6억으로 가격이 뻥충 뛰어오른 거죠. 6개월 만에 가격이 2배가 된 거죠.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기 전에 그냥 팔았으면 겨우 2억 8천 9천만 받았을 텐데 다행히 상태를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파셔가지고 팔지는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지고 네, 계셨어요?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아셨구나. 느끼셨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기로 했고 네, 이제 대신에 조금 모아놨던 종잣돈을 가지고 주택이 아닌 다른 거를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이분은 셀프 스캔을 안 했으면 진짜 몇 억 날렸던 맞아요. 거네요. 정말 안타까웠겠죠. 이 셀프 스캔을 혼자 못 하실 거면 이런 전문가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네. 그럼 네. 진짜 앉아서 돈 먹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돈을 네. 날릴 뻔 했었는데 그러네요. 예, 그래도 날리지 않고 다행히 이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럼 이분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그때 안 팔았으니까 네네.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하고 네. 계시면 점점점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올라가죠. 거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입문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뭐가 있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바로 경매로 N억을 날리기 전에 청약 상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경매랑 청약이랑 상관이 있어요? 경매랑 청약은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둘 다 부동산이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청약을 통해서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쉽게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괜히 경매를 했다가 그 벌 수 있는 돈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청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경매가 훨씬 더 저렴하면 경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청약이 처음에 집 가격이 만약에 이제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5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할 때는요, 10%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간혹 20%이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5천에서 1억 정도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청약은요? 네. 그러면은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나요? 그쵸. 대출 땡겨올 수 있으면 네. 훨씬 좋죠. 네. 그렇게 대출까지 받고 하면은 내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매도 어쨌든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네. 모두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좋은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가지 경매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 청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청약을 보셔야죠. 아, 경매보다는 청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청약을 네,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스캔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 그럼 청약이 더 좋을지 경매가 네. 더 좋을지도 셀프 스캔을 통해서 알 수가 알아봐야 있어요. 된다?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청약이 좋은 거예요? 이제 청약이 무주택자이시거나 네. 아니면 가족이 있는 기혼자이신 분들은 또 이제 점수가 아, 높아요? 높기 때문에 오. 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무주택자나 기혼자분들은 이제 경매보다는 청약에 눈을 돌려라? 예, 무조건 청약으로 해서 네. 받을 수 있는지, 무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 그 상황에 맞게 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상담 받으면 저도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네네. 이 청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입에 수시랑 정시가 있죠. 네. 그것처럼 청약에도 네.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일반 공급으로 해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요, 의외로 본인이 그 대상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약 통장 갖고 계세요? 그냥 하나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 200만 원, 네. 10년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왜 이걸 내가 왜 냅두고 있지? 그래서 깨버렸어요. 쓰셨어요? 깨고 네. 또 그냥 주택을 구입했다가 아, 그 조건이 청약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네네네. 그걸 또 들었어요. 아. 그게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싶어요. 지금은 통장은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3년 됐는데 40 얼마 들어있어요. 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네네. 이 청약 통장에 물론 돈이 일정 금액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 청약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금액이 지금 이제 그 일정 금액이 이제 최소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 금액이 없더라도 정말 괜찮은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만한 게 나타나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전까지만 아. 금액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깨신 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있어서 아까워서 깨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40만 원이니까 별로 아깝지 않으시죠? 맞아요. 네. 어떻게 아시지? 일단 다 아시네? 유지하세요. 아, 그냥 네. 냅둬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최소한으로 본다면요. 없으신 분들은 2만 원짜리 만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 2만 원짜리요. 네. 그러니까 2만 원만 넣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그 전에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보다는? 네,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좋아요. 거예요? 점수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점수를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의 점수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그럼 많으시죠. 청약홈 들어가면 그 점수도 확인할 수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럼 결혼하면 점수도 올라가요? 네, 왜냐면 결혼만 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럼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약간 점수가 낮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청약이 불가능하다, 뭐 당첨이 어렵다, 이거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1인 가족들도, 1인 가구들도 이제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 점수는 아니고 추첨제로 해서 그 비율을 좀 늘려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또이기는 해요. 추첨제니까. 운명이네요. 네, 그렇지만 기회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특별 공급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네. 위한 특별 공급이 따로 있어요? 네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근속 연수별로 1년당 3점씩의 점수를 우와. 부과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제 높으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겠죠.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원래부터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 특별 공급은 기억을 해야 될 게요. 다른 특별 공급,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던가 다자녀처럼 그 청약홈에다가 넣는 그 일반 공급 전날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아. 한두 달 정도 빠르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청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그걸 네. 가지고 특별 공급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당첨자 발표가 빨리 나와요. 아. 점수에 따라서. 오,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파보다 보면 다 왜냐면 나오게 돼요. 다 중소기업 다니거든요, 저희 다. 아, 정말요? 여기 중소기업이니까. 네. 이따가 컨설팅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 다 셀프 스캔을 받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네. 먼저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분한테 셀프 스캔을 받아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꿀팁인데요? 네. 자, 그러면 입문할 때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체크를 잘 못하셔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절세입니다. 아, 전문 분야 나왔네요. 네. 전문 분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세 저희 좋죠. 전공 과목이었던 건데요. 이것만 이제 체크를 하더라도 절세로 3배 이상 남길 수도 있어요. 절세로도 그렇게 금액을 남길 수 있어요? 네. 뭐 어떤 거부터 저 지금 절세 너무 필요하거든요. 제가 세금이 계속 쓸데없이 나올 때 혼자 사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택에 관한 거라서 네. 주택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처분을 할 때 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면 실거주 2년 네. 말고는 몰라요. 또 있나요? 그게 맞아요. 아, 그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규제 지역일 때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서울에 4개 구만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인 분이 주택을 하나를 취득을 하시면 네. 거주를 하지 않고도 2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금이 비과세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과세 안에서도 네. 주택 수가 이제 일시적으로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거를 해주고 있고요. 일시적 2주택. 이주택. 예. 하나를 처분을 하고 2개를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먼저 산 거를 처분을 하고 3년 안에만 처분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처분을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특례 규정이 2가지가 더 있어요. 신혼부부에게도 해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거 복량 일대.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자녀가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합치는 거죠. 같이 살게 됐을 때 2주택이 되잖아요. 아, 1가구 2주택이니까? 네, 1가구 2주택이 돼요. 네. 그럴 때 비과세 혜택을 따로 살았더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해요. 이게 저도 들었던 게 신혼부부인데 남자 네, 여자 맞아요. 둘 다 집이 있으면 네, 네. 그 5년 안에 5년 안에 팔면- 결혼하고 5년 안에 팔면 해주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동거 봉양일 경우에는요. 네. 그보다 기간이 길어요. 2배가 길어요. 10년? 10년.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처분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팔아도 세금은 그냥 다 네, 비과세인가요? 비과세 요건만 맞췄으면은 상관없습니다. 신기한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저희 수강생분이 네. 이렇게 부모님하고 집을 같이 합쳐서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하시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팔기 직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씩 체크를 해봤더니 글쎄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됐던 거예요? 네. 그게? 원래 이 혜택이 적용이 되려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적어도 한 분이 60세가 넘으셔야 돼요. 아, 60세 네, 이상?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집을 합쳐야 음. 이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분은 아버님께서 58, 58세일 때 합치셨대요. 합쳤을 때 나이가 중요해요. 지금 연세 말고. 좀 나중에 합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드러나죠. 네.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근데 지금 당장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수억 원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세대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아, 세대 분리해서 네, 합쳐서 네, 살더라도 네. 이미 이제 이 집을 팔려고 계획을 하셨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가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팔게 되면은 각각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 딱 세대 분리 요거 하나만 하면 네네네. 하나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수억 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네네. 뭔가를 액션을 하기 전에 네. 굉장히 체크를 잘 해야겠네요. 네네. 그거 하나 안 했으면 네. 수억 원이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아,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필수 사항. 네,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잔금 치르기 전에 네. 주민등록등본을 꼭 확인하셔라.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궁금한데 저의 요즘에 최애 관심사 경매입니다. 네.